2026년부터 시작되는 3년은 사주의 특정 글자를 가진 분들에게 30년 만에 찾아오는 최고의 재물 대운입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면 부동산이나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칩니다. 또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좋은 운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주를 직접 확인하며 5가지 핵심 글자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재물 준비법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사주의 재물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고 2026년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본인의 사주 일간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주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두 글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큰 흐름에서 재물의 물줄기가 확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임수와 계수는 물의 기운을 담고 있는 글자인데 물은 본래 흐르면서 생명을 주고 막혀 있으면 썩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물기운이 불기운을 만나면서 수화기제라는 아주 특별한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화기제란 물과 불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각자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원리를 말합니다. 마치 냄비에 물을 끓이면 물도 증기가 되고 불도 제 역할을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나 계수를 일간으로 가지신 분들은 병화나 정화를 재성으로 보게 됩니다. 재성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돈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불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재물을 내 손으로 움직이고 내 의지대로 불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특히 편재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편재는 움직이는 돈, 투자하고 사업하고 확장하면서 생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불기운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물기운을 가진 분들은 마치 강물이 큰 바다로 흘러가듯 재물의 흐름이 넓어지고 빨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한꺼번에 열리면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투자한 것들이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도 임수나 계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재물운이 좋지 않았다고요? 이건 사주 전체의 균형 때문입니다. 물 기운이 있어도 주변에 흙 기운이 너무 많으면 물이 흙에 흡수되어 버려서 제대로 흐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무 기운이 너무 강하면 물이 나무에게 다 빨려 들어가서 정작 재성으로 가야 할 불 기운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외부에서 강한 불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의 막힘이 뚫리면서 물과 불이 직접 만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물운이 약했던 분들도 이 시기만큼은 확실히 다른 흐름을 느끼실 겁니다. 이 시기에 재물운이 터지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주의 오행작용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물은 재물의 근원이고 불은 재물의 결실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재물이 순환하면서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기회가 붙고 사람이 붙고 결국 돈이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큰 자본이 움직이는 분야에서 이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확장이나 신규 투자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을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움직이거나 기회가 왔는데 망설이면 물이 고여서 썩듯이 재물의 기운도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불 기운을 보완하는 활동, 즉 사람을 많이 만나고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재물운을 더 크게 키워줍니다. 임수나 계수를 가진 분들은 본래 차분하고 깊이 있는 성향이 강한데 이 시기만큼은 밖으로 나가서 빛을 발하는 연습을 하시면 재물의 기운이 더 강하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주지지에 해수나 자수가 있는 분들이 2026년부터 시작되는 오화 기운을 만나면서 재물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지라는 건 사주의 아래 네 기둥, 쉽게 말해
넷뿌리이자 기반이 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수나 자수, 그러니까 물 기운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번 시기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는 하늘의 흐름이 오화, 즉 불 기운으로 강하게 전환되는데 이때 물과 불이 만나면서 자오충이라는 특별한 충돌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오충이라는 건 자수와 오화가 정면으로 마주치는 걸 말하는데 사실 충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명리학에서는 이 충이 오히려 막혀있던 기운을 터뜨리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는 이 충 작용이 정제와 편제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제는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 편제는 기회를 통해 들어오는 큰 재물인데 자오충이 발생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재물 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주에 해수가 있는 분이라면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해오육합이라는 작용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 해수와 오화가 만나면서 인목으로 합화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물과 불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나무 기운으로 변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의 흐름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고 동시에 귀인의 도움이 함께 들어오면서 재운이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귀인이란 나를 도와주는 사람, 기회를 연결해주는 인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자수나 해수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건 사주의 전체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주는 네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천간과 지지가 서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글자라도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수가 월지에 있는지, 일지에 있는지, 시지에 있는지에 따라 발현되는 시기와 강도가 다르고 용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그 기운이 내게 이롭게 작용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대세 흐름 자체가 불기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수나 해수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운의 폭발을 경험하실 겁니다. 수충화라는 원리가 작동하면서 지금까지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확 터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새로운 재물 경로를 개척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만 살아왔다면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직이나 승진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과 불이 만나 증기가 되듯 이 시기는 내 안의 에너지가 밖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또한 자수나 해수는 본래 지혜와 통찰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재물을 다루는 방식도 단순히 벌어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굴리고 불릴 것인지에 대한 깊은 안목이 함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투자, 부동산처럼 큰 돈이 움직이는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주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 중년부터 시작되는 이 흐름 속에서 금 기운을 타고난 분들은 재물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금이라는 기운이 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금은 오행 중에서 단단하고 정제되고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는 에너지입니다. 칼이나 귀금속처럼 정밀하고 깔끔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죠. 그래서 금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일을 처리할 때도 깔끔하고 분석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금 기운이 2026년부터 시작되는 흐름 속에서 왜 재물운과 연결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금생수라는 원리 때문입니다. 금생수는 금이 물을 낳는다는 뜻인데 이건 마치 단단한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금이 있어야 물이 생기고 물이 있어야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있어야 재물이 돌기 시작합니다. 2026년부터는 화 기운이 강한 시기라 금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수 기운을 만들어내면서 그 수가 화를 제어하는 동시에 재성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물 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경금 일간을 가진 분들은 2026년 이후 병화 기운을 만나면서 금화교역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화교역이란 금과 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큰 재물의 교환이 일어나는 구조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가치를 상대방이 정확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가를 제대로 받게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업적인 거래나 큰 계약, 투자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금일간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은 정화를 만나면 세공의 이치가 작동합니다. 세공이란 쇠를 불로 녹여서 정교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하는데 이 시기에는 정밀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재물을 다루는 일에서 성과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재테크 전략, 기술 기반 투자 같은 분야에서 정확한 판단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왜 그런 건지 설명드릴게요. 금 기운은 단독으로 강하게 작동하기보다는 수와 화의 흐름 속에서 중간 맥의 역할을 할 때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즉 금만 있고 수나 화가 없으면 기운이 갇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금 기운을 가진 분들이 자연스럽게 수를 생하고 재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금 기운이 강한 사람은 재물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정교하고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금융권에서의 기회, 귀금속이나 보석 같은 실물 자산 투자, 기술 중심의 사업 확장, 이런 영역에서 특히 빛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금 기운은 신용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나 투자 유치, 파트너십 형성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금 기운을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금 기운이 강한 분들은 수 기운을 보완해주는 활동을 일상에서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 기운은 지혜, 학습, 정보, 소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금융 공부를 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금생수의 흐름이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금 기운은 깔끔하고 정리된 환경에서 더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일하는 공간이나 집안을 항상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도 운의 흐름을 돕는 방법입니다. 흐트러진 공간은 금 기운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제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물 흐름, 네 번째로 말씀드릴 중요한 글자는 바로 사주, 월지나 시지에 인목이나 묘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나무 기운을 가진 분들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3년 동안 재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강력한 결집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인목과 묘목이 어떤 기운인지부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목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나무의 기운입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힘, 바로 그 에너지가 인목이에요. 묘목은 한창 자라나는 봄나무로 부드럽지만 꾸준히 자라는 성장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글자 모두 오행으로는 목 기운에 속하는데 목은 불을 키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명리학에서는 목생화라고 부르죠. 그런데 2026년부터 시작되는 흐름은 바로 강한 불기운의 시기입니다. 이때 사주에 인목이나 묘목이 있으면 인호술 삼합파국이라는 특별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삼합이라는 건 세 개의 지지가 모여서 하나의 강력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인목과 오화 그리고 술토가 만나면 세 개가 손을 맞잡고 불기운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물의 기운이 한 곳으로 강하게 모이는 결집력이 생깁니다. 흔히 재물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벌었다가 다시 쓰고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삼합 구조가 만들어지면 들어온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쌓이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강물이 여러 갈래로 흐르다가 하나의 큰 물줄기로 모이는 것처럼 재물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인목은 병화의 장생지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생지라는 건 어떤 기운이 막 태어나서 힘차게 자라기 시작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목이 있는 분들은 재물운의 시작과 성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구조예요. 씨앗을 뿌리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싹이 터서 쑥쑥 자라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셈이니 얼마나 유리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묘목은 을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정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화는 정제를 의미하는데
정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묘목이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한탕이 아니라 꾸준히 쌓이는 형태의 재물 증가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도 인목이나 묘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별로 재물운이 좋지 않았다고요? 그건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무 기운은 불 기운을 만나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무만 있고 불씨가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강한 불 기운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사주에 있던 나무 기운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주 전체의 균형입니다. 목 기운이 있어도 일간이 목을 꺼리는 구조라면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목생화의 흐름은 재물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일간이 물 기운이거나 불 기운을 필요로 하는 구조라면 이번 3년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화통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와 불이 만나면 밝은 빛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 교육 분야, 문화 콘텐츠, 창작과 관련된 일에 투자하거나 직접 참여하면 재물운이 밝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 사업,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콘텐츠 제작, 자녀 교육 관련 사업, 문화예술 쪽 투자 등이 모두 목화의 기운과 잘 맞습니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신생 브랜드에 대한 투자도 이 시기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임입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무일 뿐이지만 불을 만. 5번째는 바로 사주에 천을귀인이나 천덕귀인이 있으면서 동시에 재성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3년 동안 하늘의 도움을 받아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정말 특별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천을귀인과 천덕귀인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천을귀인은 말 그대로 하늘이 보내준 귀한 사람, 즉 어려울 때 꼭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기운이고, 천덕귀인은 하늘의 덕,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기운입니다. 사주에 이런 귀인이 있다는 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재성까지 함께 있으면 그 도움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실제로 돈과 재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재성이라는 건 사주에서 돈을 상징하는 기운인데 정제는 안정적으로 모으는 돈, 편제는 크게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인과 재성이 같이 있으면 귀인이 재물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 구조가 시대의 기운과 맞물리면서 천재지복이라는 말처럼 하늘이 내려주는 복과 땅에서 일어나는 재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특히 일지나 시지에 천을귀인이 있는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서 재물이 크게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해서 대박이 나거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서 집안 전체의 경제 상황이 확 바뀌는 시기죠. 월지에 있는 분들은 직장이나 사업 파트너를 통해 재물 확장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파트너와 함께한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재물이 몇 배로 불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귀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별로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요? 이건 사주 전체의 균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귀인이 있어도 그 귀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간과의 조화가 중요하고 지지의 배치나 십성의 위치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용했던 귀인이 2026년부터 시작되는 화기운의 대운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깨어나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잠자던 씨앗이 따뜻한 봄을 만나 싹을 틀듯이요. 이 시기에는 귀인과 재성의 조합이 단순히 돈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까지 함께 따라오는 구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신뢰받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물도 따라 들어오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인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넓혀가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지금부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가꾸세요. 특히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
또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가 재물로 이어지는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귀인의 기운을 더 강화하려면 베푸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나누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 줄 아는 태도가 귀인의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하늘은 베푸는 사람에게 더 큰 복으로 되돌려주는 법이니까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이 3년은 당신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문이 열리고 재성의 기운으로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천재지복의 운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사주에 숨어있던 보물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기쁘게 맞이하시길 응원합니다.